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2022년도 1월 25일 장마감 정리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하락 유지를 하면서 개인 홀로 방어를 했지만 마이너스 2.5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방어를 했지만 마이너스 2.84%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이 떨어진 데 이유에 대해서는 환율이 1200원대를 돌파할 것 같다라는 부분과 오늘 진행되는 1월 FOMC 회의 이후에 통화정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 8,500명을 동유럽에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밝히면서 또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 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도 매수를 한 종목들은 1위 SK이노베이션, 2위 셀트리온, 3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4위 SK바이오사이언스, 5위 비덴트 순이었습니다. 순매도 상위는 1위 삼성전자, 2위 카카오, 3위 현대차, 4위 펄어비스, 5위 기아 순이었습니다. 다음 기간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셀트리온, 3위는 네이버, 4위는 카카오, 5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순매도 상위로는 1위는 에코프로, 2위는 크래프톤, 3위는 에코프로 BM, 4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SM 순이었습니다. 오늘 업종별 상위를 보면은 1위는 유틸리티, 2위는 금융지원 서비스업, 3위는 부동산, 4위는 기타 부분,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부분입니다. 오늘 업종 상위 부근의 순위가 올라온 이유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준이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는 무리수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 게다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텔의 증설 부분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호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부분들이 오늘 업종 상위군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승률 순위를 보면 1위는 그린 케미칼, 2위는 하이스틸, 3위는 오토엔, 4위는 히림, 5위는 GSE 순이었습니다. 그린 케미칼이 수입에 의존하는 2차 전지용 EC와 DMC로도 확장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하이스틸입니다. 판매량이 직전 사업년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철강 원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덧붙여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오토엔입니다. 오토엔은 나흘 만에 246%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좋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지금 현재 어려운 장 속에서 집중을 받았기에 가능한 성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가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윤석열 관련주인 히림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공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배임 횡령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회수를 하고 있고,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실적도 나름 괜찮게 나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임 횡령 덕분에 시장 회피 다 하고 호실적이 발표가 되었으니 오스템 임플란트는 다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패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재상장이 됐을 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물리신 분들께서는 어쨌든 간 오스템 임플란트 자체에서는 조속히 이 부분을 처리 중에 있고, 또 상패를 안 당하기 위해서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재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이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일본 외무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위험 경보를 3단계로 격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사비를 들여서 무기를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도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니케이뿐만 아니라
상하이 종합지수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높아지고 있었고 최대 1200원대까지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역사적으로 환율이 1200원대로 올랐을 때는 외국인들의 이탈로 인해서 힘을 못 쓰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꼭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단일 판매 공시입니다. 화성산업이 최근 매출액 대비 13%의 수주를 발생시켰는데 오늘은 1.0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승민 관련주로도 엮이는 주식입니다. 다음 셀레버리입니다. 이 셀레버리 공시는 4시 반에 발표가 나왔는데 아직 시외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95.33%의 수주를 발생시켰는데요. 10년간의 공시이기 때문에 이게 1년 단위로 보면은 9.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셀레버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3.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EV용 블랭크 마스크 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 장비를 시설 투자한다 라고 나왔는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88%의 자본을 이용할 것이며 투자 기간은 1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SNS텍은 2.5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래사업 경영 계획 공시입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경영 공시가 나왔는데요. 주요 경영 계획 및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도 판매 목표는 432만 대이면서 2022년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성장률은 13에서 14%의 상승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2년도 연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 목표가 5.5에서 6.5% 수준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방향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혹은 어떤 식으로 고조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환율도 우리 증시에 부담감을 주는 요인입니다. 환율이 1200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더 그만큼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6일 날 FOMC 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보시고 전문가들이 예상한 예상치 내의 부분이구나 혹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범위보다 더 세게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라는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제 장중에 38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33.15로 내려온 거는 빅스지수가 그만큼 올라갔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지 대변수라던가 연준의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내려간 부분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체크하는데 꼭 중요하니까 지금 빅스지수가 이러니까 지금은 대응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가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유가가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요가 모두 완만하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87달러에서 84달러로 내려갔다라고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상승했던 원인들은 결코 단 하나도 해결된 부분은 없습니다. 유가가 내려간 부분은 위험 심리가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돌려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유가가 떨어진 것이지 유가를 올리는 원인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더 유가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빠졌을 때 왜 빠지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지만 우리가 시장을 보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도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26일까지는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6일 날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어떤 내용으로 언급을 하느냐 또는 연준의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24일과 25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는 오스템 임플란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스템 임플란트마저도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운더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료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무료 리포트까지 포함을 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부분인데요. 이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관점으로 보는 부분은 최소 50%에서 100%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상회 부분은 마음에 드는 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점차적으로 실적들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증시가 안정 궤도에 올랐다. 그럼 나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셨을 때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이만큼 더 많이 나왔구나 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매수를 하는데 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리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시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스를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